14- 감성 경영론 리브 5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큰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골몬 보야티스라는 학자가 2002년에 내놨던 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 따른 하위 요소를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더는 자기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감성적 자기 인식에 깊이가 있는 리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감정, 이 감정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자신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앞을 내다보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감성적 자기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을 알지 못하고 상대의 감정만 읽어내려는 것은 자칫 부딪힐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능적인 감각으로 응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리더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인식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기 평가 능력인데요. 자기 평가 능력이 있는 리더는 자신의 한계점이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절대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인식 능력입니다. 그러나 건설적인 비판과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리더는 자기 인식 능력이 없는 리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를 위해서 자기 새로운 리더십 능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리더는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확신 능력인데요. 외부의 자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만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감이 넘치면서 어떤 어려운 가업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관리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구체화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어떤 느낌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은 리더는 자꾸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감성적 자기 제어 능력인데, 감성적 차원에서 자기 제어 능력이 있는 리더는 자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감정이나 충동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감정이나 충동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늘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에는 솔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솔직함은 자신의 감정과 믿음,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숨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솔직함은 성실함을 낳게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실수와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 행위를 예면하지 않고 정면에서 따지고 둘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했을 때 비도덕적인 다른 사람의 내용도 정면으로 따질 수 있음에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직할 수 있는 능력도 힘이 된다. 그 다음에 적응력인데, 적응력이 있는 리더는 사방에서 밀어닥치는 요구들을 힘과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매우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생기는 건데, 이건 유동적 변화에도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력인데 높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을 때 정확히 나설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성취력 있는 리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진취력인데요. 자신의 운명을 이끌고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출 줄 아는 리더입니다. 진취적인 태도인데 기회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쟁취하거나 아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바로 자기 관리 능력을 가진 진취력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아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를 이야기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가능성을 찾을 수만 있다면 과감하게 현실을 타파하고 규칙을 바꾸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진취성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천성인데요. 이 낙천성은 어느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기 관리 능력에 포함됩니다. 상황을 늘 긍정적으로 보고 실패를 기회로 여기는 능력인데요. 낙천적인 리더는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엿보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줄 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중요한 낙천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사회인식 능력이 중요한데요. 간접 감정이입 능력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를 이야기하자면 철학, 자연의 풍경이나 예술 작품 따위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불어넣거나 대상으로부터 느낌을 직접 받아들여서 대상과 자기가 하나로 통한다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자기 감정을 기여할 수 있고 또 어떤 대상이나 느낌을 직접 받아들여서 자기하고 통한다고 느끼는 일을 우리가 사전적인 용어로 감정이입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감정의 신호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출 줄 아는 그런 리더가 중요하다. 그래서 집단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일 줄 알고 또 감정이입은 다양한 환경 혹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감화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직 인식 능력인데요. 사회적 인식 능력 중에 조직 인식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사회적 인식 능력을 갖춘 리더들은 정치적으로 기민한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능력인데요. 서비스 능력이 뛰어난 리더는 부하 직원들이 고객 혹은 손님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서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서적 분위기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서비스 능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능력인데요. 릴레이션십 마네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이 사회에서 지금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관리하고 그리고 사회인식 능력이 3요소가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자기 관리 능력, 관계 관리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이 능력이야말로 관계 관리 능력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인데요. 확고한 전명으로 구성원을 이끌고 공감을 유도해서 흥미를 있게 만들어가는 능력 이것이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인데요.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은 듣는 이에게 즉각적인 호소를 할 줄 알고 이의를 꾀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능력인데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잘 길러주는 리더, 진정한 관심을 갖고 그를 도와줘서 그를 능력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아주 관계관리 능력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관리 능력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변화를 촉진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그 현 상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 관리 능력인데요. 관계 관리 능력에서 갈등 관리 능력은
아주 리더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등 관리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리더는 이 틀린 관점들을 이해하고 공통 이상을 향해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아주 관리자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능력인데요. 이 내용은 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도록 어떻게 유도해서 시너지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능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성 리더십 영역을 크게 대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능력이고 하나는 개인적 능력인데, 사회적 능력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스리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능력은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크게 인간의 리더십에 사회적 능력과 개인적 능력에 대별하는데, 사회적 능력은 어떻게 관계를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개인 능력인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능력은 관계 관리 능력과 사회적 인식 능력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능력은 자기 관리 능력과 자기 인식 능력인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제어하고 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 능력의 한계, 장단점, 지향점,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바탕에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인식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감성 핸들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감성을 유발하고 조직의 역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감성 핸들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짚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성 파괴형 리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성 파괴형은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대다수가 감성 파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맥스웰이 주장했던 절망적 분위기 10가지인데 이 대별해낸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망적 분위기 10가지를 만드는 감성 파괴형 리더는 두려움을 주는 것, 그리고 분노를 주는 것,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것, 스트레스를 주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 질시하는 것, 탐욕하는 것, 이기심인 것, 이런 것들이 징후를 제시하면서 10가지의 내용들이 아주 감성 파괴형 리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성 리더십 발휘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리더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집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솝우화 사례를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 이솝우화를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외투를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바람과 해가 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바람이 이기지 못하고 해가 이깁니다. 따뜻한 햇볕을 비춰줌으로써 행인은 옷을 벗었지만 바람은 바람을 세게 불어서 옷을 벗기려 했지만 오히려 옷을 더 강하게 둘러입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성 리더십은 햇빛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외투를 벗기는 것은 햇빛이 중요하지 바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솝우화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넘어갑니다. 왜 이런 사례를 드는가 하면 아주 쉬운 감성 리더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접근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례를 들어본 겁니다. 자, 전 세계적인 지금 CEO 허브 칼러의 사례를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인데 이건
지금 직원들이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회사 사장을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켈러허브 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런 광고를 냈는데요. 여기에 써져 있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 이름 기억해 준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로운 추수감사절날 수화물 적지 않은데 그 비행기에 적지 않은데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CEO지만 그 사사로운 일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키스해 준 것 고마웠습니다. 키스는 지금 각 나라 문화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함부로 키스했다면 큰일 나겠죠. 그만큼 직원들에게 사랑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에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 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준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더라.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항공사를 경영해 준 그 능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경영자가 너무 자유스럽게 직원들 파티에서 노래 불러주는 것 감사합니다. 또 직장인을 편하게 해준 겁니다. 반바지와 운동화를 신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깜짝 쇼도 필요하다. 할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본사에 출근한 것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준 것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1만 6천 명의 임직원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을 이 신문에 광고로 올렸던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기 사례를 보면 허브 컬러의 이 회장의 내용은 굉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CEO가 존경받는 것은 실적과 존경인데 그 실력과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운임을 비행기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서 지정 자사식재를 없앴고 음료나 기내식을 없애버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버스 타는 것처럼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서 탑승 대기 시간을 15분으로 줄였고, 그리고 그 안에 직원들의 내용은 다양한 유머와 놀이 이벤트로 추진했던 것이 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승무원들이 캐롤송을 불러주고 안전수칙도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감성 경영의 성공 사례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는 굉장한 성장의 일로로 달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우스 항공사의 성공 내용이 뭐였던가 하는 성공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허컬라의 성공 내용은 고객 이해를 통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감성 리더십 발휘가 아주 중요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성 리더십은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됐다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과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감성 경영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사전적인 용어로는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란 의사소통인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이해를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의미하는 전달 과정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내용이 왜 여기에서 나오는가 하면 의사소통이 돼야만 사회와 조직이 이루어지고 성공으로 가는 목표로 달려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소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통은 의사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약자가 소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의사소통은 곧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영학자와 경영자들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내용을 전체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CEO 얄칼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면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직원의 업무 몰입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전 세계적인 경영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60%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기업에서 잘못되는 문제 60%가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그렇다 하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리케이 창립자인데요. 메리케이의 또한 화장품 회사도 아주 유명한 회사로 성공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는 경청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무조건 실수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잭 웰치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죠.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었던 이 사람은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경영은 소통이다. 그런데 소통을 3번 외치는 경영자로 우리 술자리에서 건배제일 때 많이 쓰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통이란 의사소통의 약자다. 의사소통은 곧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미래학자 도널드 스미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미래의 경영의 초점은 앞으로의 경영 초점은 각 조직의 구성원과 외부 조직 간의 효율적인 소통이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이 내용을 유명한 명사들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의 단어는 교육이 모두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내용 하나만 알면 나머지 내용은 상황에서 부딪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통제하는 식의 권위적 리더십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보리스 그로스버그 교수가 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는 지금 감성경에서 많이 나온 내용인데요. 미래 리더의 요건으로 유대 강하고 배려를 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배려는 이 시기에 가장 목말라 있는 덕목이나 하나 이 목마름을 채워줬을 때 성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늘 배려는 우리에게 밥처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에서 이야기하고 나면 나머지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은 구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반복했던 인정, 칭찬, 격려 이 내용이 동기부여의 폭발점, 시작점, 활화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성만 설명하면 나머지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감정 표현 기능이라든가 정보 전달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구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도 있지만 문서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SNS로도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죠. 직접 말로도 하지만 문서로도 그러니까 문자로도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니 이렇게 SNS로도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구드 커뮤니케이션과 문서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말고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디 랭귀지와 준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이거야말로 연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바디 랭귀지는 신체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마음에서 품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움직임, 자세, 행동 이것들이 바디 랭귀지가 기분 나쁨, 기쁨, 좋음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야말로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기자가 얼굴 표정 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도 바디 랭귀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었을 때 얼굴과 신체 표현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준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를 높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이게 준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제가 큰 목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죠. 화난 사람이 큰 목소리를 때는 목소리 톤에 따라서 낮은 톤보다 더 크게 했을 때 더 화가 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말하는 속도가 높낮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언어적 소통이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서 느낌이 틀려지고 높낮이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오늘날에 중요하다. 이걸 크게 대별하면 바디 랭귀지와 준언어적 의사소통인데 바디 랭귀지는 신체적 움직임, 얼굴 표정에 해당이 되고 준언어적 의사소통은 목소리 톤이라든가 말하는 속도, 높낮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교수가 지금 말의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내용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눈으로 한 강좌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조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냐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냐 하는 부분인데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상향, 하향, 수평, 대각에서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하는데요. 포도송이처럼 작은 조직들이 잘 움직여서 큰 조직이 움직인다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자 해서 지금 했는데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시험에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감성을 이해하고 관계의 질을 중시하면서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 관계의 질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에 기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상호 이해, 상호 배려, 상호 공감 이것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감성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수가 궁극적으로 정의하려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이 내용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성 경영론은 결국은 경영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성과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만족도, 대화 상대의 만족도,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열정을 높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해서 조직의 성과 향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감성 커뮤니케이션이고 건강한 조직으로 가는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단지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려 합니다.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요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끝까지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경청과 조율은 경영자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낯선 제안이나 아이디어까지도 끝까지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고충이 진짜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고충을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출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 기법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직원의 생각과 고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을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도 반복된 내용입니다. 칭찬과 격려로 리더의 긍정적 감성을 전염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칭찬과 격려로 긍정적 감성을 전염시키면 그 조직은 긍정적 감성으로 전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드하지 못한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의미 없다. 그래서 경영자가 질책보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긍정적인 감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 지금 감성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져갈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구성 인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떠나서 지금 상호 직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인데, SEI 인베스트먼트의 성공 사례를 여기에서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했던 내용이 조금 독특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삼성경제연구소가 크게 성공적으로 했던 내용은 직원과 직원 간의 소통, 그리고 직원과 경영진과의 소통이었는데, 여기에서 어느 회사나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조금 돋보였던 내용이 뭐냐면 회사와 직원과 가족 간 소통입니다. 거기에 회사와 직원만 있으면 되는데 가족까지 소통하는 내용, 이 내용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까지를 회사가 신경 써주는 이 내용이 성공 사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의 생일이라든가 가족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자녀 교육이라든가 가족 건강까지도 신경 써주는 삼성의 경영, 이게 홈포니 경영이라고 해서 오늘날에 각광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과 회사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신경 써주는 회사, 이게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던 내용으로 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에 들어 있습니다. 노키아의 실패 사례인데요. 뭐 핸드폰에 성공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문제됐던 것은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때 직원들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경영자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노키아 유럽의 핸드폰 회사는 이름이 없어져 갖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삼성과 애플 두 개 회사만이 스마트폰으로 갈아탔던 성공 사례를 보고 실패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충분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지금 미국 경영협회가 제시하는 소통 10개명, 이걸 한번 리뷰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전에 분명히 생각을 분명히 해라.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목표를 먼저 검토해라. 세 번째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리적 그리고 인간적인 제반 환경을 고려해라.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상담이나 충고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수적인 효과에도 유념해라.
여섯 번째는 상호 간의 관심과 욕구를 파악해라 해서 헌신적인 의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현재 상황의 요구에 충족하고 미래에도 연결시켜야 된다. 앞날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정확하게 이해되고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아홉 번째가 지금 덕목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언행이 일치하도록 행동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열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역지사지 입장에서 경청하는 자세다. 이 하나면 이 아홉 가지가 해결됩니다. 역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4-2 감성경영론 리뷰 5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 6 14-3을 하고 여러분과 한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